말순아, 서로 힘들었지? 이혼하자. 강남 아파트 내 명의로 해줄게. 정성 고한 시골 땅도 내가 가져. 갑자기 무슨 미라 씨 때문인가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우리도 이제 각자 편하게 살자는 거지. 아파트는 담보 잡혀 있고 시골 땅은 짐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말순의 날카로운 지적에 대식이가 당황했다. 그래, 이대로 늙진 말자. 50년 뒷바라지 인생, 이제 끝내자. 알겠어요. 도장 찍어드릴게요. 말순은 담담히 인감도장을 꺼내며 새 출발을 다짐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거예요.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2층 집, 시계가 새벽 5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73세의 몸이지만 생체 시계만큼은 정확했죠. 부엌으로 향해 가스레인지 위 작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대여 안녕히 가오. 익숙한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말수는 작은 소리로 따라 불렀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우려둔 멸치 육수를 꺼내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50년 가까이 해온 아침 준비였죠. 거실에서 박대식의 기침소리가 들렸습니다. 75살 남편 젊었을 때는 건장했지만 이제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도 집안에서만큼은 여전히 가장의 권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말수나 국이 싱겁네. 식탁에 앉은 대식이가 미역국 한 숟가락을 뜬 채 말했어요. 말수는 작은 숨을 삼켰습니다. 혈압약 드시니까 짜게 드시면 안 돼요. 아, 그래도 이건 너무 싱거워. 국물이 국물 같지가 않네. 그 말끝마다 말수는 작은 숨을 삼키며 부엌으로 가서 소금을 더 넣었어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국이 싱겁다, 반찬이 맵다, 밥이 되다, 안 되다. 창밖 아침 햇살을 보며 말수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97년 IMF 때가 생생했어요. 결혼 반지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금목걸이까지 금모으기 운동에 내놓았죠. 나라를 살린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식이의 상가관리 사업이 어려워지자 친정 형님에게 머리 숙여 빌린 돈까지 갚았어요. 10수년을 밥하고 빨래하며 남편의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상가 관리인으로 평생 일했다는 대식이는 집에서만큼은 늘 가장의 권위를 앞세웠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게 말순의 신념이었습니다.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뒷바라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도 그렇게 가르쳤고 말순의 어머니도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대식이의 휴대전화에 자주 뜨는 이름 하나 때문이었어요. 미라 씨라는 이름.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요즘 들어 통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것도 말순이 빨래를 널거나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주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말순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대식이가 조용히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미라야. 그래, 알겠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다정했어요. 말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마치 젊은 연인처럼 다정한 말투였거든요. 여보, 누구세요? 미라 씨라는 분? 한 번은 직접 물어봤습니다. 대식이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아, 상가일 관련해서 알게 된 분이야. 부동산 쪽 일하시는데 가끔 상담받고 그래.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말순의 속은 조금씩 긁혔습니다. 30년 넘게 살면서 남편의 표정과 말투로 거짓말을 구분할 수 있게 됐거든요. 특히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을 때는 뭔가 숨기는 일이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날 밤 말수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 가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세월은 가고 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73년을 살면서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게 있었나 싶었어요.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누군가를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아이들. 정작 김말순 자신은 어디 있었을까요? 옆에서 잠든 대식이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말순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국이 싱겁다는 말을 들으며 또다시 작은 숨을 삼킬까요? 라디오에서는 심야 방송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혼자만 간직하고 계신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말수는 눈을 감았어요. 혼자만 간직한 이야기라.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봄비가 추적이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말수는 평소처럼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대식이가 서류 뭔가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보던 광경이었죠. 말수나 잠깐 이리 와봐. 대식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진지하면서도 어딘가 결연한 느낌이었습니다. 말수는 빨래를 내려놓고 거실로 갔어요. 식탁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그리고 뭔가 법적인 문서들이었어요. 대식이는 말순을 바라보며 단단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아, 우리 서로 힘들었지. 이혼하자. 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예상했던 말이면서도 막상 들으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나도 오래 생각했어. 우리 이제 나이도 많고 서로 다른 인생 살아도 되지 않겠나? 대식이는 서류를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명에 넘겨줄게. 너도 알다시피 애들 결혼할 때 담보로 써서 지분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정리해서 내 명의로 해줄 테니까. 말수는 멍하게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강남 아파트라고 해봐야 평수도 작고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 결혼 자금 대출 때문에 담보로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는 얼마 남지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시골 땅 하나는 내가 가져. 정선 고안에 논밭 조금 있잖아. 정선 고안? 말수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몇 년 전 대식이가 어디선가 헐값에 샀다던 땅이었죠. 관리가 귀찮다고 투덜거렸던 그 땅 말인가요? 그 땅이요? 거기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논밭이야. 근데 요즘 시골 땅값도 오르고 있다니까. 아무튼 너한테는 나쁘지 않을 거야. 대식이의 말투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말수는 30년 넘게 살아온 아내의 감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껍데기, 시골 땅은 짐을 떠넘기는 것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미라 씨 때문인가요? 말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식이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우리도 이제 각자 편하게 살자는 거지. 거짓말이었어요. 말수는 확신했습니다. 대식이가 눈을 피하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더욱 거세게 들렸습니다. 말수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이혼협의서, 재산분할협의서, 모든 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늙지 말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난밤 라디오에서 들었던 사연 신청 안내 멘트가 떠올랐습니다. 혼자만 간직하고 계신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알겠어요. 말수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대식이가 놀란 듯 쳐다봤어요. 정말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겠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말수는 인감도장을 꺼내서 서류에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도장을 찍을 때마다 5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이 지워져 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큰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식이가 받았어요. 응, 준호야. 응, 엄마 아빠가 이혼하기로 했어. 뭐? 재산 정리? 그건 알아서 해라. 통화를 마친 대식이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강남 아파트만 잘 챙기라고 하네. 애들도 다 큰 게 부모 일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서 좋아. 저녁에 둘째 미경이와 막내 지훈이도 각각 전화를 걸어왔어요.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엄마 아파트만 잘 챙기세요. 정선 땅? 그게 뭐예요? 시골 땅은 관리만 힘들어요. 아무도 정선 땅에 대해서는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는 강남 아파트만이 의미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모든 서류가 정리됐습니다. 대식이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미라 씨 아파트에서 며칠 있다가 방 구해서 나갈 거야. 결국 인정했네요. 말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분이 젊으시겠죠?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대식이는 현관문을 나서며 돌아봤어요. 그동안 고마웠어. 정말로. 문이 닫혔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서류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정선 고한읍의 토지대장, 지적도. 생전 처음 보는 동네였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심야 방송에서는 옛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은 가고 가는 것, 붙잡을 수도 없는 것.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혼자인 셈이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처리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큰 여행 가방 하나와 이불 보따리를 들고 서울역에서 기차에 올랐어요. 정선행 기차표를 끊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말순, 이제 정말 혼자구나. 창밖 풍경이 점점 바뀌었어요. 회색빛 아파트 단지들이 사라지고 초록빛 산과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기차 안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말수는 생각했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혼자 먼 곳으로 가본 적이 있었나? 정선역에 내리자 공기부터 달랐어요. 맑고 상쾌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고한읍으로 향했어요. 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고안에 아는 분 있으세요? 아니요, 땅이 좀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시골에 땅 사시는 분들 많던데. 고안은 옛날에 탄광도 있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조용한 곳이에요. 택시에서 내려 둘러본 고한읍은 정말 조용했어요. 노란 가로등, 여기저기 보이는 경운기, 그리고 마을 방송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새마을 노래. 어릴 때 할머니 댁에서 들었던 그런 소리들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열쇠를 받고 자신의 땅을 찾아갔어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논 두 필지와 밭 한 필지, 그리고 작은 빈집 한 채가 있었어요. 집은 오래됐지만 수리하면 살만할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말수는 논둑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트랙터 소리까지. 아주머니, 서울서 오셨구먼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허리가 구부정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여기 땅을 물려받아서 왔어요. 아, 그 땅이 아주머니 거였구나. 반갑습니다. 저는 이만덕이라고 하는데 여기 40년째 살고 있어요. 이만덕 할아버지는 78살이라고 했어요. 젊었을 때 탄광에서 일했다가 지금은 작은 밭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긴 예전에 갱도도 있고 그랬지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광산이 있었어요. 갱도요? 응,
석탄도 캐고 그랬는데 금맥도 있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돌았어요. 근데 다들 헛소리라고 웃고 말았지. 금맥이라는 말에 말순의 귀가 솔깃했어요. 하지만 그냥 옛날 이야기려니 했습니다. 아주머니 땅도 그 근처예요. 특히 서쪽 논이 예전에 물길이 좋아서 사금이 모인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다 옛날 얘기죠. 그날 밤에 비가 내렸어요. 꽤 많이 내렸습니다. 말수는 빈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천장에서 물이 새긴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고요함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논을 둘러보러 나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밤사이 비 때문에 논둑 일부가 살짝 무너져 내려가면서 그 안쪽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하얀 돌결 사이로 노란빛이 스며 있었어요. 마치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설마, 정말 금일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석영맥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금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말수는 군청 토목과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 혹시 토지에서 광물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광물이요? 어떤 종류의 광물 말씀이신가요? 글쎄요. 금 같은 거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금이라고 하셨나요? 위치가 어디신지 알 수 있을까요? 며칠 뒤 도로 공사 예비조사차 젊은 지질기사가 왔어요. 하정민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41살에 꼼꼼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아주머니 사진으로 보내주신 거 확인해 봤는데 석영맥이 맞는 것 같아요. 샘플을 채취해서 정밀 분석해 볼게요. 하정민은 무너진 논둑에서 돌 조각들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말순에게 말했어요.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금 함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일주일 정도 후에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말순의 심장은 오랜만에 쾅 하고 뛰었어요. 만약 정말 금이 나온다면 평생 남의 뒷바라지만 하던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이만덕 할아버지가 채소를 가져다 주러 왔어요. 아주머니, 무슨 좋은 일 있나? 얼굴이 밝아 보이네. 아, 그냥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려니까 기분이 좀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서울에서 혼자 오시느라 힘들었을 텐데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뭔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말수는 고마웠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웃 간의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았는데 이곳 사람들은 달랐어요. 밤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역 방송에서는 농사 정보와 마을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옛 가요도 틀어줬습니다. 고향의 봄, 고향의 봄. 노래를 들으며 말수는 생각했어요. 여기가 새로운 고향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금이 나온다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별들이었습니다. 말수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설렌 적이 언제였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하정민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말수는 초조한 마음으로 논둑을 서성거렸습니다. 혹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연락하기 어려운 걸까요?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5일장이 서는 날 말순이 채소를 사러 갔을 때였습니다. 저기 서울서 온 할매가 그분이구먼. 그래, 그분 논에서 금 나왔다며? 진짜? 우리가 수십 년 살면서도 몰랐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됐어요.
누군가 하정민이 샘플을 채취하는 걸 봤나 보더라고요.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소문이 이렇게 퍼지다니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낯선 차 2대가 말순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김말순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희는 대한부동산 개발에서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땅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드리려고요. 한 사람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안이요? 네, 들으니까 아주머니 땅에서 광물이 발견됐다고 하던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이 광산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아요. 허가받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다른 한 사람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파시면 현금 5억에 즉시 매입하겠습니다. 어르신 연세에 광산 개발은 위험해요. 자칫 큰 손해 볼 수도 있고요. 5억이라는 금액에 말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평생 그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조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요. 아, 저희는 이미 예비조사를 했어요. 확실합니다. 다만 채굴 과정이 복잡하고 위험하니까 전문 업체에서 맡는 게 좋죠. 말수는 고민됐어요. 5억이면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도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까요?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다른 업체들도 관심 갖고 있거든요. 그들이 돌아간 후 말수는 하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 아주머니. 죄송해요. 연락이 늦었네요. 지금 결과 나와서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초동 결과는 양호합니다. 금 함량이 확인됐어요. 다만 하정민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다만 뭐가 문제인가요? 황철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일명 바보의 금이라고 부르는 건데 겉보기엔 금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가치가 없는 광물이거든요. 말순의 마음이 확 식었어요. 그럼 가짜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금도 들어있어요. 다만 경제성이 있을 정도인지는 더 정밀한 시추가 필요해요. 적어도 5군데는 더 파봐야 정확한 매장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에서 문자가 왔어요. 발신인을 보니 대식이었습니다. 정선 땅 힘들지? 아파트는 내 사정 때문에 명예 이전이 지연될 듯해. 이해해줘. 말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파트는 처음부터 제대로 넘겨줄 생각이 없었던 거네요. 이어서 막내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괜히 헛고생하지 말고 서울로 돌아와요. 시골에서 혼자 뭘 하시려고 그래요? 지훈아, 엄마는 괜찮어. 여기서 새 출발해 보려고. 새 출발이 뭐예요? 엄마 나이에 무슨 새 출발이에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말수는 무력해졌어요. 아이들에게는 73살 어머니가 뭔가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인가 보더라고요. 며칠 뒤 이만덕 할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아주머니,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상한 소문이요? 금 나왔다는 얘기가 과장되어서 퍼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머니가 큰 금맥을 숨기고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기꾼이 노인 상대로 허위 소문 퍼뜨린다고 해요. 말수는 당황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소문이 나다니요. 특히 조심하세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몇 명 더 올 거예요. 다들 헐값에 사려고 할 테니까. 이만덕의 말이 맞았어요. 그날부터 연일 부동산 업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3억을 제시했고 어떤 이는 7억까지 불렀어요.
하지만 모두 지금 당장 팔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재촉했습니다. 말수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금이 있는 건지 아니면 바보의 금인지도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벌써 큰 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무너진 논둑 앞에 앉았어요. 달빛 아래서도 석영맥의 하얀 빛이 신비롭게 반짝였습니다. 괜찮다 말수나. 여태도 버텼잖니.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뒷바라지만 하던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말수는 생각했어요. 설령 바보의 금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적어도 자신만의 땅에서 자신만의 꿈을 꾸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과연 자신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73년을 남의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을까요? 말순이 시추 허가를 신청한 지 일주일 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어요. 법원에서 온 특별 송달 우편물이었습니다. 증여 무효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 박대식. 말수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피고인 김말수는 일시적 심신 미약 상태에서 허위 광물 정보에 현혹되어 부정한 거래에 응했으므로 해당 토지의 증여는 무효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언론 기사였어요. 지역 신문에 큰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허위 금광 루머로 놓인 상대 부동산 투기 의혹. 기사 내용을 보니 박대식 측 변호사가 제공한 자료가 바탕이 된 것 같았어요. 말순이 금광 소문을 퍼뜨려서 토지값을 올린 뒤 되팔려 했다는 식으로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사기꾼이라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어요. 장에 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난다고 해서 다들 속았네. 서울서 온 사람들은 역시 다르다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말수님, 시추허가 신청이 일시 보류됐습니다. 민원이 폭주해서요. 민원이요? 환경 파괴 우려, 무허가 채굴 의혹, 주민 갈등 조장 등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일단 분쟁이 정리될 때까지 시추는 어렵겠습니다. 말순의 통장 계좌마저 가압류됐어요. 생활비조차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거죠.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조용히 찾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준호야, 왜 이렇게 초췌하니?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아버지가 이번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아파트 문제만 정리되면 다 해결된다고. 말수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내가 그 소송 도왔다지? 준호는 더 고개를 떨궜습니다. 회사에서 법무팀 일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보증을 서주셨거든요. 제 승진 보증도 서주시고. 그래서 말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낳은 자식 손으로 내 등을 떠미는구나.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고 했어요. 엄마한테 피해 주려는 게 아니라 법적 보호를 위한 거라고. 보호? 누구를 보호하려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엄마가 사기당할까봐 걱정해서.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기? 내 아빠가 다른 여자랑 살겠다고 해서 이혼해 준 게 사기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 그냥 서울로 돌아오세요. 제가 월세방이라도 구해드릴게요. 돌아가서 뭘 해? 너희 아빠 눈치 보면서 살라고? 그날 밤 말수는 혼자 빈집 마루에 앉아 떨었어요. 전기도 끊겼고 보일러도 고장났습니다.
방한모를 쓰고 이불을 덮었지만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옛 가요만 흘렀습니다. 세월은 간다. 세월은 가네. 이만덕 할아버지가 걱정되어 찾아왔어요. 아주머니, 이럴 때일수록 건강 챙기세요. 몸이라도 상하면 더 큰일이에요. 만덕 할아버지, 저 정말 사기꾼 맞나요? 무슨 소리예요? 아주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자기 땅에서 광물 나왔다고 해서 사기꾼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은 다 저를 의심하던데요.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소문에 휘둘리다가도 진실이 밝혀지면 또 돌아서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무너져 갔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본 적이 있었나요? 남편도 집도 돈도 심지어 아들의 신뢰까지. 며칠 뒤 하정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주머니, 소송 때문에 힘드시죠? 제가 조사한 자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자료요? 지질 조사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봤는데 여기 금맥이 진짜 있어요. 바보의 금이 아니라 순도 높은 금이 확인됐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공식적인 발표가 어려워요. 소송이 끝나야 정식 보고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으로서는 일단 기다리셔야 해요.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제대로 된 개발이 가능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논둑을 덮어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대식이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금맥 소문이 돌자 아예 땅을 되찾으려 한 거죠. 김말순,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자신에게 물었어요. 평생 누군가를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을 잃고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 싸워야 했어요. 눈 내리는 창밖을 보며 말순은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버텨보자. 설령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적어도 자존심만은 지키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말순은 중얼거렸어요. 괜찮다, 말순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눈 내리는 아침, 말순이 혼자 앉아 걱정에 잠겨 있을 때 이만덕 할아버지가 무거운 나무 상자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드릴 게 있어요. 상자는 오래돼 보였어요. 나무가 색이 바래고 곳곳에 흠집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주머니, 남편분이 이 땅 사실 때 제가 중개를 도와드렸거든요. 그때 이 상자를 같이 넘겨받으셨는데 귀찮다고 저더러 보관하라고 하셨어요. 말수는 궁금해졌어요. 대식이가 왜 이런 낡은 상자를 함께 사뒀을까요? 원래 주인이 급하게 팔면서 이런저런 걸 다 놔두고 갔어요. 아마 중요한 건 아닐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공책 몇 권, 지도 같은 것들, 그리고 여러 봉투들이었어요. 첫 번째 공책을 펼쳐보니 1969년 지질 스케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마 뒤 서쪽 능선 물골에 금가루 모인다. 서경맥 방향, 북서 45도. 말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전 토지 주인이 직접 쓴 금맥 탐사 기록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책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어요. 갱도 사고로 작업 중단. 하지만 금맥은 분명히 있다. 자식들은 믿지 않지만 이 기록만은 남겨둔다. 이만덕 할아버지, 이 땅 전 주인이 누구였어요? 김씨 성을 가진 분이었는데 일제강점기 때부터 여기 살던 집안이에요. 마지막에 살던 분이 김영철 어르신이었죠.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급하게 팔았어요.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보니 더욱 놀라운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 지적도와 측량 기록,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의 광업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와, 이게 뭐지? 서류를 자세히 보니 일제강점기 때 이 일대에서 금 채굴이 있었다는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김영철의 아버지가 이 땅을 정식으로 등기한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또 다른 봉투에는 김영철이 평생 모아둔 금 관련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신문 스크랩, 지지락 서적 복사본, 그리고 손으로 그린 금맥 지도까지. 이만덕 할아버지, 김영철 어르신이 왜 이 땅을 팔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자식들이 믿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금 찾는다고 평생 헛고생했다면서 빨리 팔아버리자고 했죠. 그래서 헐값에 내놓은 거예요. 말수는 깨달았습니다. 대식이는 이 상자의 존재조차 모르고 땅을 산 거였어요. 단순히 시골 땅을 저렴하게 사서 나중에 되팔 생각이었겠죠. 네 번째 봉투를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IMF 당시 말순이 낸 금부치들의 처분 내역과 관련된 서류들이었어요. 이게 여기 왜 있지? 자세히 보니 김영철이 당시 금 매입업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순의 결혼 반지와 금목걸이도 김영철을 통해 처분됐다는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뒤의 기록이었어요. 김영철이 말순의 남편 박대식과 거래한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이 나라를 위해 냈다고 생각했던 금부치들이 실제로는 대식이의 사업 자금으로 쓰였다는 증거였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희생정신으로 낸 것들이 남편의 개인 이익에 쓰였다니요. 마지막 봉투에는 김영철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 땅을 사는 분에게 제 평생의 연구 결과를 남깁니다. 자식들은 믿지 않지만 이곳에는 분명히 금이 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말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남의 몫을 탐한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희생한 것들이 이 땅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운명이었다. 그날 오후 말수는 군청에 찾아가서 측량 재조정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광업권, 채굴권 문제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이 자료들이 있으면 법적으로 유리해요.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겠어요. 군청 직원이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줬어요. 서윤정이라는 52세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아주머니, 놀라운 자료네요. 남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서윤정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자 안의 자료들 김영철의 연구 기록, 자금 흐름 증거, 일제강점기 광업 기록 모든 게 아주머니의 선의와 정당성을 증명해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IMF 때 금부치 처분 내역이 결정적이에요. 아주머니 희생이 결국 이 땅과 연결돼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며칠 뒤 하정민과 함께 재시출을 시작했어요. 김영철의 기록에 따라 정확한 지점을 파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김영철 어르신 말씀이 맞았어요. 하정민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금- 텔루라이드 확인됐어요. 경제성도 충분합니다. 말수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김영철 어르신, 고마워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재판 당일 말수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김영철 어르신이 남긴 상자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서윤정 변호사가 함께였습니다. 아주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가 충분해요. 법정에 들어서자 박대식이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양복 입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준호, 미경,
지운 세 자녀가 모두 와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증여, 무효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사건을 개정합니다. 박대식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어요. 피고 김말수는 일시적 심신 미약 상태에서 허위 광물 정보에 현혹되어 부정한 거래에 응했습니다. 고령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와 금광소문에 혹한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피고는 허위 소문을 퍼뜨려 토지값을 부풀리려 했으며 이는 사기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말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거짓말투성이었거든요. 이제 서윤정 변호사 차례였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서윤정은 김영철의 상자를 열어보였습니다. 먼저 이 토지의 역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이 땅에서는 금 채굴이 있었고 전 소유주 김영철 씨가 평생에 걸쳐 금맥 존재를 조사해 왔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차례로 제출됐어요. 일제강점기 광업 기록, 김영철의 지질조사 노트, 그리고 측량 기록들. 피고 김말수는 허위 정보에 속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연히 진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서윤정은 더 결정적인 증거를 내놨어요.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IMF 때 말순의 금부치 처분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이 나왔습니다. 피고 김말수는 1997년 IMF 당시 자신의 결혼 반지와 금목걸이를 나라를 위해 헌납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고 박대식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됐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이 영수증들을 보시면 말순 씨의 금부치가 김영철 씨를 통해 처분됐고 그 대금이 박대식 씨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됩니다. 박대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즉, 피고는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이 땅과 인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서윤정은 계속했습니다. 재측량 결과 핵심 석영맥이 피고 토지 내에 명백히 위치함이 확인됐고 국가기관 분석 결과 경제성 있는 금맥이 존재한다고 판정됐습니다. 심신미약?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연간 가족을 지탱해온 현명한 여성입니다. 이때 박대식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가 금광 소문을 퍼뜨린 것은 사실 아닙니까? 서윤정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피고는 소문을 퍼뜨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발견된 광물에 대해 정당한 조사를 의뢰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원고 측에서 언론에 허위 사실을 흘려 피고를 사기꾼으로 몰았습니다. 재판장이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하정민 지질기사가 나와 전문적인 설명을 했어요. 김말수님이 의뢰한 조사는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발견된 금맥도 실제로 존재하며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큰아들 준호가 증인석에 나선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속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단순한 법적 보호 절차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엄마의 땅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법무일을 하면서 아버지 사업 보증을 서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심신이 미약하기는커녕 가장 현명하고 강한 분입니다. 아버지에게 속았습니다. 엄마가 약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약했던 겁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방청석에서 미경과 지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변론을 요구했어요. 서윤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말순 씨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땅에서 진실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수십 년 전 자신의 희생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박대식 측 변호사가 마지막 발언을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원고 박대식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 김말순의 토지 소유권은 정당하며 유효합니다. 가압류를 즉시 해제하고 원고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시기 바랍니다. 말순은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이겼습니다. 복도에서 박대식이 마지막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금이 그렇게 대단하냐? 평생 가난하게 살던 주제에. 말순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대단한 건 금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세 자녀가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엄마 편에 설게요.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존경해요. 엄마를 보면서 배웠어요. 진짜 강함이 뭔지. 막내 지훈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다시 배워볼게요. 엄마 아들로 사는 법을. 법원을 나서며 말순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정선 고한읍 5일장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아옥전과 메밀 전병 굽는 냄새가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말순은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로운 걸음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는 새로운 현판이 달려 있었어요. 말순장학 회경로당 리모델링 기금 로열티 수익의 일부였습니다. 말순은 젊은 장정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이 나무들이 다 크면 얼마나 멋질까요? 이만덕 할아버지의 손자가 말했습니다. 20살 청년이 73살 할머니를 선생님처럼 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오래 산다더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말순은 흙을 다지며 말했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었어요. 광사는 환경 기준을 철저히 지키며 소규모로 운영됐습니다. 말순은 대규모 개발업체의 수십억 제안을 모두 거절했어요. 대신 지속 가능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경비와 급식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젊은이들에게는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했어요. 이게 진짜 상생이지. 돈만 많이 번다고 좋은 게 아니야. 이만덕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60년을 이곳에서 산 분의 말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박대식이었습니다. 말순아, 나야. 목소리가 초라했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미라가 나를 떠났어. 돈 떨어지니까 바로 등 돌리더라고.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업도 망했어. 보증 서준 것들이 다 부도나서 아파트도 경매로 나갔고. 대식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말순아, 나 좀 도와줘. 내가 지금 돈이 있잖아. 조금만, 정말 조금만 빌려줘. 말순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안 돼요. 뭐, 안 된다고?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대식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어요. 내가 그 금 때문에 잘났다고? 평생 내 뒷바라지만 하던 주제에. 나 없었으면 넌 뭐가 됐을 줄 알아? 그 나이에 뭘 할 수 있다고. 말순은 조용히 들었어요.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다 했어요? 뭐? 할 말 다 했냐고요.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당신이 날 버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하네요. 그때 나를 심신미약자라고 법정에서 말했던 사람이 맞나요? 그건 변호사가 하라고 해서. 거짓말 마세요. 당신이 계획한 일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논둑에 심은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대식 씨, 이제 각자 살아요. 당신도 당신 인생의 책임을 지시고. 말수나, 전화 끊지 마. 말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50년 가까이 짊어지고 살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서울에서 딸 미경이 찾아왔어요. 엄마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엄마를 보면서 배웠어요. 진짜 품위가 뭔지. 품위는 돈이 주는 게 아니구나. 자기 신념을 지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는 거더라고요. 미경은 남편과 갈등을 겪으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당당하게. 저녁에 막내 지훈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회사 그만두고 창업 준비 중이에요. 엄마처럼 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다시 배워볼게요. 엄마 아들로 제대로 사는 법을. 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들이 비로소 엄마를 한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주말마다 찾아와 마을 일을 도왔어요. 법무 경험을 살려 마을 계약서 검토나 행정 업무를 자원봉사로 했습니다. 부모와 나란히 서서 일하며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엄마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군지. 어느 날 밤 말수는 장롱 속 작은 유리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IMF 때 잃어버린 금반지를 대신해 자신의 땅에서 나온 손톱만한 금편 하나를 넣어두었어요. 반짝임은 크지 않았지만 삶 전체를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철 어르신, 고마워요. 어르신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찾았어요. 케이스를 바라보며 말수는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새벽 말수는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아침이었어요. 미역국을 끓이며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향의 봄, 고향의 봄. 이제 이곳이 진짜 고향이 됐어요. 73년 만에 찾은 자신만의 터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마을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주민 여러분, 오늘 오후 나무 심기 행사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말수는 웃었어요. 오늘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금맥 주변을 걸어보며 내일을 계획할 거예요. 여태도 그랬듯 내일도 하던 대로 밥 짓고 나무 심고 사람 지키고. 말수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누군가의 뒷바라지가 아니라 자신과 마을을 위한 일이었거든요. 저녁 무렵 논둑을 걸으며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김말순, 수고 많았다. 자신에게 말했어요. 73년을 살며 처음으로 김말수는 진짜 자신이 됐습니다. 금맥보다 더 값진 것을 찾았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아침 햇살에 은빛으로 반짝이는 논둑과 그 아래 깊은 땅속으로 이어지는 가느다란 금맥을 비춥니다. 반짝임은 과시가 아니라 약속이었어요. 버림받은 아내에서 당당한 인생의 주인이 된 역전 스토리. 그리고 무엇보다 품위를 지켜낸 한 노년 여성의 아름다운 약속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